안녕 얘들아, 성수쌤이야. 우리 문장의 짜임과 양상 공부하는데 국어의 9가지 품사 제대로 알고 있어야 너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국어의 9품사는 중1 때 같이 공부한 부분인데 자유학기제라 아마 시험을 안 봤을 거라 제대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한번 보고 제대로 한번 학습하고 그 다음에 문장 부분 공부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은 빠르게 우리 품사 부분 정리할 거야. 자, 일단 의문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 국어에 쭉 문법 체계들이 있었잖아. 품사라고 하는 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놓은 단어의 갈래를 얘기해. 그래서 어떤 단어 있지. 예를 들어서 김성수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는 뭐 명사냐 이런 식으로 딱 분류를 해놓는 거야. 예를 들면 또 이런 애가 있어. 달리다라는 말이 있어. 그럼 얘는 동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단어를 갈래 지어 놓는 게 품사이거든요. 근데 이 품사는 3가지 기준이 있어. 여기 보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3가지 기준이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의미거든. 근데 우리가 국어의 품사 9개 아닌가요, 선생님? 명사, 대명사, 수사 요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에 따른 분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기능에 따른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같은 친구들은 문장 안에서 몸과 같은, 그러니까 몸, 이 몸체자거든. 그러니까 몸의 기능을 한다. 그럼 체언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는 뭐 동사나 형용사 같은 애들 있지. 예쁘다, 달리다 이런 애들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언이다.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해. 그 다음 마지막은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즉 형태가 변하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먹다라는 단어, 선생님 먹다라는 사례를 많이 들 거야. 자, 먹다라는 친구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을래 먹을까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거든. 그런 애들은 가변어. 근데 형태가 안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하늘 이런 건 절대 안 변하잖아. 이런 애들은 불변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애이더라도 형태에 따라, 기능에 따라, 의미에 따라 그 분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옆에 보면은 형태에 따라서는 2개, 가변어와 불변어, 그 다음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의미에 따라서는 9가지가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일단은 가변어 안에는 엄청 많은 애들이 있진 않아요. 우리 국어에서 가변어라고 얘기하면 동사나 형용사, 그 다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요게 뭔지는 이따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해 줄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불변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체언에 해당하는 애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하고, 자, 용언에 해당하는 애들 동사, 형용사 활용하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언 꾸며주는 애들은 누가 있냐면 관형사나 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관계언에 해당하는 애들 조사, 독립언에 감탄사 이렇게 해당이 돼요. 자, 얘네들은 자세하게 요 밑에 부분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하는 거다. 그래서 단어라고 하는 애가 딱 태어났어. 그럼 이 친구를 어디다가 갈래를 지어줄까? 뭐 명사로 할래? 뭐 체언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 요게 품사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먼저 우리 체언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생님이랑 체언부터 한번 살펴볼게. 체언자의 요 체자는 기능에 따른 분류인데, 이제 문장의 중심, 몸통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체언이라고 한대. 그럼 체언은 형태가 안 변하는 애들인데,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수사. 명대수 요 세 친구가 이제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체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명사는 사람의 이름 또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대명사는 그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면 옆에 명사부터 한번 가보자. 자, 명사는 뭐 사랑, 우정, 감정 같은 추상 명사도 있고, 사과, 연필, 나무 같은 뭐 자립, 이 구체적인 구체 명사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뭐 사과, 사랑, 책 요런 애들 다 자립 명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요 친구를 너희들이 많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나타났을 때 명사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뭐 것, 뿐, 만큼, 그루, 개 이런 애들은 사실 그냥 봤을 때 얘네가 뭔가 사물의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존 명사라고 국어에서 특별하게 좀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명사라는 거 잘 보면 돼. 얘네의 핵심은 왜 의존이냐? 것을 얘들아 혼자 쓸 수는 없거든? 뭐뭐 할 것, 뭐뭐 할 뿐, 뭐뭐 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수식해주는 말들이 있어.
그래서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존명사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할 만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 그루 같은 애들도 보면 뭐 한 그루, 두 그루 이런 식으로 이 수관형사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 뭐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의존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의존명사, 아 얘네들도 명사구나라는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 대명사는 이런 명사들 있죠. 사랑, 우정, 뭐 사과, 뭐 이런 책 이런 애들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것 좀 가져와, 저것 좀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것 저것 그것 여기 저기 거기 이런 애들은 지시대명사. 그다음에 1인칭, 인칭 이런 거 영어에서 더 많이 봤지 얘들아. 나, 너, 그리고 그, 그녀 이런 애들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인칭 대명사다. 그래서 대명사가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 연결해서 보자. 그 다음에 여기 수사의 정의를 보면 얘들아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했잖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양수사, 서수사.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양수사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애들을 수사라고 한대. 그럼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우리 뭐라 한다 얘들아? 세연 꼭 기억하세요. 얘네 세 개가 같이 몸통의 기능을 하는 이유는 뒤에 누가 붙을 수 있냐면 이 조사라고 하는 국어에 아주 특이한 녀석이 있죠.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요런 체언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주로 보면 뭐 사랑, 이 이런 식으로 우정, 은 이런 식으로 또는 나는 뭐 너가 이런 식으로 그녀를 이런 식으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다음 하나 둘 셋도 마찬가지인 게 뭐 하나만 줘, 하나를 줘, 뭐 첫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조사를 붙여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 뭐 목적어 역할 이런 중요한 몸통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이 체언의 기능적인 특징, 그 기능에 따른 분류 꼭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놓자. 알겠죠? 요거 체언의 특징이니까 하나 기억해 놓으면 첫 번째 끝.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용언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는데, 자, 용언은 형태가 변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 쌤이 요거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좀 칠게 가변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가변어. 자, 동사와 형용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너희들이 이제 영어랑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보자. 자, 먼저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어찌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어찌하다, 봤다, 뭐 가다, 먹다, 입다 이런 애들 보면 어찌어찌 하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건 어떠하다, 사물이 어떠하다, 예쁘다, 뭐 착하다, 파랗다 이런 애들이 형용사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얘는 여기다 써놓게. 간과 미로 나뉘는데 어간이라고 하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고 어미라고 하면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이 부분이 우리 이번에 문장 성분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야. 여기다 예를 한번 써줄게. 자, 동사라고 하니까 쌤은 먹다밖에 예시를 안 들어요. 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자, 요런 말들이 있어.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디니 얘들아? 같이 한번 표시해볼까? 어간에 해당하는 거 여기 노란색으로 형광펜 한번 쳐보자. 먹은 그대로지. 근데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미 여긴 세모를 한번 쳐볼게. 다, 고, 은이, 어서 요런 애들은 형태가 변하고 이 뒤에 계속해서 말이 바뀌잖아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되는 특징이에요. 여기도 봐봐.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뭐 착하다, 착하고, 착하니, 뭐 파랗다, 파랗고, 파라니 이런 식으로 다 형태가 변할 수 있거든. 그게 용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놓자.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애 가변어에 해당한다라는 거 확인을 해놓으시고 갑시다. 자, 옆에 네모 박스 한 번만 연결해서 같이 가볼게. 자, 동사 형용사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뜻으로 먼저 구별을 해보세요. 뜻으로 먼저. 동사는 어찌하다라 그랬죠. 어떤 행동들 먹다, 먹고, 먹으니. 근데 형용사는 어떠하다 그런 상태나 성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 애매한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명령형을 결합했을 때 된다. 여기 보면 알아, 어라 이런 거 있죠. 먹어라 괜찮잖아요. 근데 예뻐라는 어색해. 이러면 이 동사는 되지만 형용사는 안 됩니다.
요걸로 먼저 구별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청유형도 마찬가지야. 뭐뭐하자. 그래서 뭐뭐하자 요게 청유잖아요. 그럼 먹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 되거든. 근데 예쁘자 우리 같이 예쁘자 요거는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래서 요것도 동사형사 구별하는 두 번째 기준.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거를 제일 많이 쓰거든. 여기 보면 감탄형 종결어미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는 는구나가 돼요. 근데 형용사는 는구나가 안 되고 반드시 구나를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걸로 거의 다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좀 헷갈릴 만한 단어 같은 게 있어. 젊다. 아 이거 헷갈려. 젊다가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젊어라, 젊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좀 헷갈려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감탄형을 써보면 거의 100% 구분이 됩니다. 한번 젊다에다가 이 어미 는구나를 한번 결합해 볼까 얘들아? 젊는구나? 어때요? 안 되지. 젊구나가 되니까 얘는 형용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더 해볼까요? 알다. 자, 알다에다가 는구나 한번 결합해 볼까? 아는구나. 괜찮죠? 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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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구나. 요게 더 되니까 얘는 동사네 선생님 요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사례들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을 결합해 봤을 때 동사의 경우는 이게 다 됩니다. 어라, 자, 는구나가 된다면 형용사는 싹 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동사형에서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주면 좋을 것 같다. 요게 두 번째 용언 파트 공부했습니다. 자, 어간어미 개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어미를 가지고 이번에 문장 성분에서 뭐 관형절 이런 것들 있죠. 또는 부사절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어간어미 개념 잘 공부해놓고 세 번째로 가볼게.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수식어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수식어에는 두 개가 있어. 관형사랑 부사인데 얘도 형태가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얘도 불변어에 해당한다라는 거 동그라미 한번 치고 가보자. 자, 왜냐면 가변어인 용언과 이 불변어인 수식어를 구별하는 게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 왜 그런지는 밑에 일단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줄게. 자, 관형사의 사례 한번 보자. 옛, 헌, 새, 온갖, 모든, 이, 그, 저 이런 애들은 다 누구를 꾸며주냐면 체언을 꾸며주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한번 수식하는 예시를 선생님 적어볼게. 뭐 새 신발이라고 했을 때 새라고 하는 애가 신발을 꾸며주잖아. 이런 애들 관형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큰 신발 한번 가보자. 큰 신발은 선생님 얘도 신발 꾸며주니까 관형사네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큰일 나지. 왜냐하면 큰의 경우는 기본형이 뭐야 얘들아? 크다가 활용한 거야. 어간어미 개념 앞에서 배웠지. 크 플러스 은이라고 하는 애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얘는 어미인 은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까 형태가 변하는 애 누구 있었어? 동사 형용사잖아. 근데 크다라고 하는 건 상태나 성질이니까 이 형용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큰 신발 요거는 주의합시다. 아 이런 애들 있지? 예턴새 온갖 모든 이 그저 이런 애들 이 신발 저 신발 이런 애들 다 형태가 변하지 않고 얘네들이 체온을 꾸며준다. 그럼 관형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그럼 부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 거 다 엄청 많거든. 뭐 용언 좀 네모가 안 예쁜데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 같은 애들 꾸며주는 애들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도 보면 뭐 매우 맛있다라고 했을 때 뭐 정말 맛있다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자 매우가 맛있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얘 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요런 애들이 헷갈릴 수 있지. 빠르게 달리다 라고 하는 순간 자 빠르게가 달리다를 꾸며주니까 선생님 빠르게도 부사네요 라고 하는 순간 큰일나. 왜? 자 빠르게는 기본형이 있지. 빠르다가 있잖아. 그러면 빠르라고 하는 어간 뒤에 개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거야. 자 얘들아 어간어미가 있다라는 건 형태가 변하는 애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빠르다 그러면 얘는 상태나 성질이네요. 형용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구분하는 게 은근히 헷갈린다. 부사에서 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뭐 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주가 잘이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잖아. 그치? 아주 잘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너무 빨리 달리다 할 때 너무 이런 애들이 이제 부사를 수식해주는 경우. 그다음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건 뭐 과연
뭐 숙명여중은 정말 좋은 학교더군이라고 했을 때 과연이란 말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부사에 해당이 된다. 이 두 가지는 수식어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관계어으로 한번 가볼게. 자, 관계어는 아주 특이한 친구야. 왜냐면 얘는 불변어도 있지만 뭐도 있어? 가변어도 있어. 두 개가 동시에 해당이 되거든. 자, 그러면 이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선생님, 체언 뒤에 붙어서 오케이. 아까 쌤이 체언 설명할 때 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설명해 줬었잖아. 체언 뒤에 붙어서 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덧붙여주는 애다. 자,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격조사랑 보조사 정도는 좀 구분을 해놓자. 왜냐면 이번에 문장 성분 공부할 때 너희가 주어, 목적어 이런 말들을 쓸 때 이 격조사의 개념이 나오거든. 자,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애들 이가, 을을, 이다, 에게, 야 이런 애들이 격조사에 해당을 한다. 자, 밑에 보면 주격조사 주어 만들어주는 애거든. 자, 성수가 밥을 먹다 할 때 주어 누구니? 성수가잖아. 그럼 성수가 이나 가는 앞에 말이 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나뉘는 거죠. 뭐 학생이 이런 식으로 할 땐 주격조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는 뭐예요? 을이나 를 같은 애들. 자,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우리 되다 아니다 앞에서 문장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거든. 그러면 뭐 숙명이가 행복한 대학생이 되었어 라고 할 때 행복한 대학생이 할 때 대학생이 같은 애들 있죠. 대학생이 여기에 나오는 이나 가 형태가 똑같아. 얘네들이 보어에 해당하는 이 보어를 만들어주는 복격조사가 되고요. 부사격조사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에게 뭐 에 이런 애들이 부사격 조사가 되고, 관형격 조사는 의예요. 의.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신발이라고 했을 때 내 신발, 그러니까 나의라고 할 때 의가 붙음으로써 그 신발을 꾸며주거든. 혹격 조사는 누구누구야 라고 할 때 뭐 성수야 이런 식으로 할 때 성수 뒤에 붙는 야 이런 애들이 혹격 조사가 되고요. 자, 서술격 조사는 유일하게 국어 안에서 가변어에 해당한다. 이거 별표 하나 쳐놓고 누가 여기에 해당이 되냐면 이다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다는 여기 위로 한번 와볼까? 선생님 미리 좀 밑줄을 쳐놨는데 국어에서 동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 가변어에 해당이 된다. 다만 얘는 뭐 이고 인이 이어서 이며 이렇게 활용이 되지만 반드시 앞에 체언이 있어야 되거든. 뭐 학생이다, 뭐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조사에다 집어넣어놨고 유일하게 가변어라는 거 공부를 좀 해놓자. 얘네들은 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애들이다. 이게 격조사고요. 그럼 보조사는 뭔가요? 이 국어에서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주는 애들인데, 자 밑에 형광펜 쳐놓게 은는이나 만도 이런 애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 은는은 주격조사 아닌가요? 은는이가? 자, 영어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텐데 국어에서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수가 뭐 국어를 잘해라고 할 때는 국어라는 과목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은는 붙여볼게. 걔가 국어는 잘해라고 하는 순간 다른 건 못한다는 얘기가 딱 의미가 더 생기잖아. 그래서 이 은는 국어 굉장히 섬세한 언어여서 이런 조사 하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거. 자, 만도 마찬가지야. 야, 걔가 과학만 공부해라고 하는 순간 다른 건 안 하고 딱 한정의 의미가 더해지죠. 그 다음에 걔가 국어도 좋아해라고 하는 건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국어도 좋아한다라는 이 더함의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체언 뒤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주는 보조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격조사, 보조사 잘 구분해놓고 이 국어에서 굉장히 특이한 친구들이죠. 이 불변어와 가변어 동시에 있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얘는 조사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마지막 거 쉬워요. 자, 마지막 거 독립어인데 독립어는 다 불변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애 감탄사밖에 없어. 느낌 부름 대답 같은 애들인데 어머나 뭐 야는 야 혼자 쓰일 때야 얘들아. 이 혹격조사 야랑 다르다. 자, 혹격조사 야는 앞에 체언이 있어야 돼.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야고요. 이거 야는 진짜 그냥 부르는 거. 야 이렇게. 그다음 네 아니오와 같은 대답을 나타낼 때 이런 애들은 감탄사에 해당을 한다. 국어의 9가지 분사 쭉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번에 문장 성분을 배울 거니까 이 문장 성분과 품사의 개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맨 밑에 네모 박스 같이 가볼게. 자, 여기 보면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로 계속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새 신발과 예쁜 신발 한번 보자. 자, 새 신발과 예쁜 신발은 둘 다 문장에서의 기능은 똑같아. 에? 무슨 말이죠, 선생님? 자, 요거 파란색 말고
노란색으로. 자, 표시 한번 해보자. 문장 성분은 둘 다 관형어야. 그래서 문장 성분은 얘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 무슨 어로 끝난다. 그래서 봐봐, 새 신발, 예쁜 신발 둘 다 체온을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지. 그러면 그냥 관형어, 기능은 다 둘 다 관형어인 거야. 근데 자, 밑으로 가보면 새라고 하는 애는 원래 태어나기를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로 태어났어. 근데 예쁘는 형태가 변하지. 얘 원래 기본형 뭐야 얘들아? 예쁘 플러스 니은이잖아. 그럼 예쁘다잖아. 그럼 얘는 원래 기본형이 있어. 그럼 얘는 형용사로 원래 태어난 거야. 즉 여기 보면 이 무슨 사로 끝나는 말들 있죠? 이게 품사거든. 이 품사는 단어 자체의 성격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태어나기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냥 둘이 우연히 문장에서의 기능이 똑같을 뿐인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는 특히 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요 어미 있죠? 이 친구를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 우리 그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할 때 또 이어진 문장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잘 해놓자. 그래서 기능은 똑같은데 성격이 다르다. 요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태어나긴 김성수로 태어났거든. 이게 품사야. 근데 기능은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내가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고, 뭐 가족 모임에 가면 뭐 김씨네 집에 둘째 아들이고, 뭐 선생님이 동창회에 가면 뭐 학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기능은 문장 성분이고 본투비 태어난 성격은 품사거든.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야. 옆에 것도 한번 보자. 자, 활짝과 멋지게라는 말도 보면 둘 다 문장에서의 기능은 똑같아. 문장에서의 기능은 둘 다 부사어거든. 선생님 어떻게 그게 부사어죠? 자, 봅시다. 자, 활짝이 피다, 멋지게가 피다를 수식하잖아. 피다라고 하는 동사를 둘 다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기능은 부사어로 똑같아요. 근데 원래 태어난 성격을 잠깐 보자. 자, 활짝은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부사로 태어났어. 근데 멋지게의 경우는 쌤이랑 아까 봤다. 멋지 플러스 개잖아. 이 어미가 붙음으로써 얘가 이 부사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본 형태는 멋지다잖아. 멋지다는 형용사에 해당이 돼. 그래서 기본 단어 자체의 성격은 이 품사 자체는 부사랑 형용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면 품사는 단어 자체의 성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기억해놓고 이 문장의 짜임과 양상에서 이제 너희들이 뭐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이런 것들 배워보고 그다음 문장끼리 결합한다.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뭐 이어진 문장 이런 애들까지 그 문장의 짜임까지 공부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쌤이랑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들이 어려우면 꼭 여러 번 한번 영상 돌려보고 기본 개념으로 세팅한 다음에 3-2 공부하세요. 질문 있으면 우리 국어 시간에 한번 선생님들한테 직접 질문하고 요거 열심히 끝까지 들은 친구들 국어 100점 맞을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얘들아. 안녕.